경제를 넘어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는 시간, 첨단 IT 기술과 가상화폐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. 스마트한 경제, 오늘은 디지털에셋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기자님, 저희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. 02로 혹시 전화가 온다면 모르는 번호여도 한번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면 끝까지 좀 들으셨다가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좀 답 좀 해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평소에 생생경제 자주 들으시죠? 네. 자주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 종종 듣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. 네, 네. 예,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? 왜냐하면 제가 아까 1부에서 퀴즈를 내드렸는데 제가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요. 여러분, 네, 알겠습니다. 예, YTN 라디오 주파수 맞춰주시면 됩니다.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. YTN 라디오 주파수는 무엇일까요? 1번 94.5, 2번 9988-234, 1번 94.5, 2번 9988-234, 우물정 0945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. 자,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. 평소와 달리 좀 당첨자분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기자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첫 번째 내용 좀 여쭤볼게요. 메타 플랫폼 랩셋의 SNS 서비스 스레드의 사용자가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1억 명 돌파하셨잖아요. 네. 지금 한 열흘째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뭐 가입자 그새 또 많이 늘었나요? 네, 이제 1억 명을 넘겼다고 한 뒤에는 이렇게 2억 명을 넘겼다, 1억 5천만 명을 넘겼다, 이런 건 없는데 네. 여전히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.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지금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넘겼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이 스레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. 혹시 저기 스레드를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, 혹시? 근데 아니요, 스레드는 아직 저 가입 안 했고, 네. 왜냐면 저는 사실 인스타도 안 하기 때문에 스레드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서 아직 가입은 안 했습니다만 요즘에 워낙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도 좀 관심이 가긴 하거든요.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? 네, 그래서 저 말씀하신 대로 기사나 이런 이제 SNS에서 스레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저도 한번 얼마 전에 직접 이용을 해봤는데요. 네. 이 스레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 트위터의 메타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위터의 메타 버전이라는 이야기처럼 기본적으로 글자 수를 500자 이하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사진을 최대 10장만 올릴 수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틀이 트위터랑 거의 구성이 똑같아요. 네,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차별점이 있으니까 뭔가 차별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, 예.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큰 차별점은 이 말씀하신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된다. 네, 그래서 같은 이제 메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스레드 계정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필을 만들 때 인스타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용자의 인스타그램이 프로필에 같이 뜨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이제 메타가 이 스레드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 위주잖아요. 네. 그래서 텍스트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게 약간 좀 흠이라면 흠이었는데 이 스레드를 통해서 텍스트 위주의 SNS를 가져가면서 인스타에서는 이미지 위주로 볼 수 있게 하고 스레드에서는 텍스트 위주로 볼 수 있게 해서 그 이제 양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자님은 트위터도 사용해 보셨잖아요. 네네. 그렇죠?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레드도 지금 사용을 지금 하고 한번 해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용자로서 만약 쓰신다면 어떤 거를 더 많이 활용하실 것 같으세요? 제가 사실 이렇게 스레드를 아직은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, 저 이제 트위터를 오래 썼다 보니까, 네. 아무래도 좀 트위터가 익숙해서인지, 트위터가 좀 더,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.
그게 뭐 사실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뭔가 트위터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용자층이 아무래도 그 트위터의 커뮤니티가 단단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스레드는 이제 막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,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트위터가 아직은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이 스레드가 트위터랑 어찌됐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워낙 비슷한 서비스다 보니까요. 그리고 초반에 일론 머스크랑 저커버크의 좀 그 어떤 설전, 뭐 약간 결투 신청 막 이런 것 때문에 훨씬 화제가 돼서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그럼 일론 머스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막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또 새로운 AI 회사를 또 그 사이에 설립을 했더라고요.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? 네,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 이름은 이제 X.i라고 하는데요. 예.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 되게 좀 심오한 말을 했는데 이 회사를 설립한 목표가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X.ai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.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.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? 네. 네, 뭐 하는 회사예요? 네, 사실 이 이야기만 보면 대체 뭘 위한 회사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, 예. 이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안 나왔어요. 근데 이제 뭐 요 말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여러 회사들을 꿰고 있는 이제 전문가분들에 따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X.ai 전에 X라는 법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스페이스X에도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 또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직함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일론 네. 머스크가. 네. 네, 이제 이 전부터 이 X라는 법인과 이제 X라는 법인은 이제 그 트위터에 사명이 됐거든요. 지금은. 그래서 이제 SNS나 뭐 이런 이커머스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. X라는 법인이. 네. 테슬라를 통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하고 있고, 뭐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제 우주 산업 분야로 이제 하고 있고, 그런 이제 시도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, 이 지난해부터 이 소셜 미디어, 이커머스, 차량 호출 등을 결합한 이 슈퍼앱 서비스, 이것도 이름이 X거든요. 슈퍼앱 이름이. 그걸 이제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첨단 산업을 결합하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의 섹터들을 결합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전망이 그때 나왔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X.i라는 인공지능 법인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기존에 이제 결합된 산업에 AI를 이제 추가해서 뭐 융합 산업을 좀 만들려고 하는구나.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, 지금. 그렇군요. 그리고 이게 AI 회사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앞서 뭐 챗GPT나 뭐 구글이 만든 바드나 뭐 이런 뭐 생성형 AI 같은 걸 또 그럼 만들 수도 있겠네요. 네, 생성형 AI를 만들 거라는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또 이제 그 샘 알트만 오픈 AI 이제 CEO가 있는데. 일론 머스크가 여기 이 오픈 AI 회사를 공동 창립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생성형 AI에 대한 논의를 그 샘 알트만하고 많이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이미 그 AI에 대한 기반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X.ai를 낸 거기 때문에 조만간 뭐 이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.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챗 GPT 개발사죠. 방금 계속 뭐 기자님이 언급하셨던 오픈 AI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.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? 네. 최근에 그 인공지능 규제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뭐 규제에 관련해서 윤리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, 특히 최근 AI 규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침해나 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이번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챗 GPT 개발사 오픈 AI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어제 막 나왔었거든요. 예. 근데 이 이제 조사 내용, 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역시나 이 개인정보에 대한 결함이 있다. 그 데이터 보안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관행이
어땠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뭐 이번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핵심 요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뭐 보안 결함으로 오픈 AI가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결함을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나라고 이제 보니까 그 FTC 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낸 민사 그 소환장을 보면은 결함의 예시를 든 걸로 그 지난 2020년에 이 오픈 AI가 다른 사용자의 대화 기록과 이 지급 결제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버그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. 2020년에. 네. 이런 결함이 이미 있었다는 거를 예로 들면서 또 다른 게 뭐 있는지,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뭔가 사람들의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앞서 우리가 머스크 얘기했는데 머스크도 예전에 챗 GPT에 대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기자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AI의 뭐 정확성이라든가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아직 좀 부족한 상태인데 또 이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또 AI 시대로 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좀 대세여서 앞으로 좀 기능 개발과 더불어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과 책임 부분에서도 참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좀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예. 또 얼마 전에 이 그 개인정보 침해 관련해서 또 챗GPT가 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무단으로 뭐 수집해 갔다는 근거로 또 집단 소송이 오픈 AI한테 제기되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AI와 그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기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였습니다.